사무아, 강, 아이고, 손님, 상품을 훼손하시면 사가셔야 합니다. 듬직한 덩치의 상인이 도리로 떨어져 미세하게 금이 간 명경을 탁탁 털어 백천열에게 내밀었다. 하지만 백천열은 상인을 뒤로 한 채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잠깐, 이걸 사셔야 한다니까요? 다급해진 상인이 백천열의 한쪽 팔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백천열은 소매를 가볍게 비틀어 상인의 손길을 피한다. 그 행동이 상인의 화를 돋웠다. 아니, 이봐. 지금 장난. 죄송해요. 제가 계산할게요, 아저씨. 막 폭발하려는 상인의 입을 아슬아슬하게 여자아이가 틀어막는다. 아, 거참. 그, 철전수문양이요. 성질을 내는 것보다는 당장 팔아먹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그 판단이 상인을 살렸다. 오라버니. 등 뒤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음성. 지금의 백천열에게는 의미 없는 소리다. 대답 대신 깡마른 두 팔을 매만져보고 단전의 내공을 점검했다. 무의는커녕 서생과 다름없는 몸이다. 그나마 있는 내공은 내공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이었다. 이것이 대체 무슨 조화란 말이냐? 자신이 이룩한 무인으로서의 모든 것이 사라졌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얻었다. 우뚝. 하하. 가만히 멈추어 선 채로 허탈한 웃음을 흘리는 백천열. 이 믿기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늘은 청량하기만 하다. 저벅저벅. 우뚝. 멈칫. 저벅저벅. 우뚝. 멈칫. 지금 대체 뭘 하는 것이냐? 자신의 옆으로 걷는 것도 아니고 자신에게 말을 붙이는 것도 아니다. 자신과 5보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그의 뒤만 졸졸 따라오는 여자아이의 행동에 백천열은 신경을 쓰지 않겠다는 다짐을 내던지고 결국 고개를 돌리고 말았다. 오라버니를 따라가고 있지요. 미간을 찌푸린 백천열의 모습 때문인지 아이는 다소 주눅이 든 얼굴이다. 네가 나를 왜 따라온다는 말이냐? 혼자만의 시간을 방해하는 것에 대한 질책을 담아 아이를 쏘아붙인다. 하지만 여자아이는 그와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조금 더 당당한 음색으로 대답한다. 그야, 오라버니가 따라오라고 하셨으니까요. 내가 언제 나를 따라오라 했느냐? 집에서 나올 때요? 분명히 아라니한테 말씀하셨어요. 밖에서는 꼭 오라버니 옆에 붙어 다니거라. 라고요. 똑 부러지는 아이의 대답에 무어라 반박할 말이 없다. 아무래도 이 아이가 그의 여동생쯤 되는 모양이다. 결국 백천열은 발걸음을 멈추고 아이를 불렀다. 이리 와서 서라. 쪼르르. 탁. 백천열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정확하게 그의 앞에 와서 선다. 조금 전까지는 주눅이 들어있더니 아이 특유의 호기심 때문인지 그를 바라보는 눈빛이 어느새 똘망똘망하다. 어차피 받아들여야 한다면 홀로 고민하고 알아가는 것보다 이 아이를 통해 듣는 편이 빠르다. 아이를 내려다보며 대뜸 질문을 던졌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백천열의 물음이 너무나도 뜬금없었는지 여자아이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제야 자신의 질문이 이상하게 들렸으리라는 생각이 든 백천열이 재빨리 설명을 덧붙였다. 조금 전 머리에 충격을 받은 탓인지 기억이 뒤죽박죽이라 묻는 것이다. 아. 그제야 이해한 듯 아이가 고개를 끄덕인다. 참 알맞게 똘똘하다. 그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단월력이요. 단월력. 새벽에 태어난다? 그래. 네 이름은? 다나란이에요. 역시나 친혈육인 모양이다. 이 몸에 대해 궁금한 게 산더미 같았으므로 질문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부모님은? 아버지께서는 천원문에 문 주세요. 성함은 단혁성, 어머니는 진설이요. 이놈의 아버지가 천원문에 문 주라는 이야기에 백천열은 조금 놀랐다. 단혁성? 들어본 적이 없는 무인이다. 천원문은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대문파는 아닐 테고 중소문파인가? 이런 비리비리한 놈이 무가의 자식이라니 실로 놀라운 일이다. 내 형제는 너뿐이냐? 제 위로 월광 작은 오라버니가 계세요. 덱천열은 이후로도 다나란에게 몇 가지 질문들을 던졌다. 본인이라면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질문들이었지만 단어력이 쓰러져 있던 것을 보았기 때문인지 다나라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술술 대답해 주었다. 그런데 내가 왜 아까 그놈들과 드자비지를 벌이고 있었느냐? 오라버니랑 제가 장 구경을 나갔어요. 그런데 삼룡이들이 저희 영역 상인들에게 마구 행패를 부렸어요. 삼룡이? 아까 그 백룡문의 제자들이요. 상인 어른들이 그러는데 삼류밖에 안 되면서 백룡문의 제자 신분만 믿고 행패를 부리고 다닌대요. 그래서 삼룡이라고 불러요. 참 어린아이다운 표현이다. 그런데 어감이 생각보다 재미있다. 자신도 모르게 너털웃음이 흘러나온다. 하하, 그래 그 삼룡이들. 그놈들이 천원문 영역의 상인들에게 행패를 부려서 내가 따지다가 그리 되었지? 네, 이제 기억이 좀 나시는 거예요? 대충 지레짐작으로 던진 말인데 맞아 떨어진 모양이다. 어느 정도 기본적인 호구조사는 되었으니 이제 몸으로 부딪히는 편이 낫다. 그래. 이제 기억이 거의 돌아온 듯하다. 이제 그만 돌아가자. 네, 어서 집으로 가요 오라버니. 이제야 걱정을 놓았다는 듯 환하게 웃으며 다나란히 그의 한쪽 소매를 잡아 끈다. 집이라. 나하고 어울리진 않지만 지금의 약한 몸을 지키려면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겠지. 이제 그는 덱천열이 아니라 단월력이다. 어찌된 일인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단월력으로 살아가야 한다. 당장 모든 것을 잃기는 했지만 과거와는 달리 한 문파의 직계이니 생각보다 조건은 좋은 셈이다. 우선 단월력과 천원문의 현 상황부터 파악하자. 안정적인 상황 속에서 힘부터 되찾는 것. 그것이 최우선이다. 그 후에는 생각을 정리하며 단월력은 지그시 어금니를 깨물었다. 생각보다 제법 작군. 천원문에 도착해 가장 먼저 든 생각이었다. 구파일방이나 오대세가를 상상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지만 이 정도로 작은 문파일 줄이야. 그리 크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그의 기대보다 한층 더 작은 장원이 한눈에 들어온다. 늦었구나. 장원을 두리번거리는 단호력의 귓가에 들려오는 위험 서린 음성.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외모의 마른 체형의 사내가 장원의 한쪽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력이 드러나는 안광에 제법 잘 가다듬어진 기도. 그런대로 인류의 반열에는 오른 듯한 인물이다. 다녀왔습니다, 아버지. 다나란히 허리를 숙여 인사한다. 그가 단호력의 아버지. 단역성이라는 것을 확인한 셈이었다. 다녀왔습니다. 아버지.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꽤나 어색하게 들린다. 내심 쓴 웃음을 짓고 있을 때 복잡한 심사가 느껴지는 음성이 들려온다. 밖에서 아주 복잡한 일을 만들고 왔더구나. 오천이라는 놈을 손봐준 일을 말하는 건가? 할 말이 많을 듯하니 아란이는 들어가 있거라. 아버지. 단호력과 단역성의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지 눈치를 보고 있는 다나란. 그녀에게 슬쩍 눈짓을 해주려는 순간 누군가가 그들을 향해 뛰어왔다. 아이고, 이게 무슨 꼴이냐. 단월력의 어머니. 인가. 어머니라는 존재 역시 여태껏 겪어본 적이 없다.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인자한 얼굴의 여인이 한 걸음에 달려와 단월력의 몸 여기저기를 살핀다. 괜찮습니다. 굉장히 어색한 음성이 입술을 비집고 튀어나온다. 누군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를 걱정해주는 상황도 겪어본 적이 없다.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알 수 없어 그냥 덤덤히 서 있었다. 세상에 어찌 이리 다쳤느냐? 단월력이 입고 있는 흰색 모복에는 여기저기에 어지럽게 핏자국들과 땅 위를 구른 흔적들이 가득하다. 그것을 살피는 중년 여인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하다. 왜 이러는 거지? 고작 이 정도의 상처는 무인으로서의 삶에 그리 대수로울 것도 아니다. 단호력이 내심 당황하고 있을 때 약간의 노기가 서린 단역성의 음성이 들려왔다.
비키시오, 부인. 혁이가 많이 다쳤어요. 고운 아미를 살며시 찌푸리며 여인이 반발하듯 말하자 단혁성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걱정의 빛이 스쳐 지나간다. 하지만 이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더더욱 표정을 굳힌다. 지금은 월욕에게 따져 물을 것이 있소. 부인은 비켜 있으시오. 당신 정말 단월혁의 어머니. 진설의 눈에 쌍심지가 켜지려는 순간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제법 다부진 체형의 젊은 사내 하나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어머니, 이리 물러나 계시지요. 아버지께서 형님과 잘 이야기를 나누실 것입니다. 광아. 진설이 부른 이름으로 보아 저놈이 둘째인 월광이라는 놈인 모양이다. 단월혁의 체형은 유약한 서생의 그것인데 저건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것인지 제법 무인의 향기가 풍긴다. 체구도 제법 당당하다. 그래봐야 잘 봐줘도 이리원저리로 보이지만 형님, 어머니는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러거라. 단월혁을 바라보며 말하는 눈빛이 꽤나 도전적이다. 어머니와 아버지 암만 아니라면 반말이라도 불사할 기세다. 동생이란 것들이 원래 이런가. 형제라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자주 다툰다는 이야기는 들었다. 하지만 어쨌거나 자신의 아래 서열이 아닌가. 저런 것은 단월혁의 성격상 그냥 보아 넘길 수 없다. 저놈과는 가능한 한 빨리 관계를 정리해둘 필요가 있겠군. 진설과 함께 돌아서는 월광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단월혁이 벼르고 있을 때 다나란히 조심스레 운을 떼었다. 아버지, 그런 저는 너도 따라 들어가거라. 다나란에게도 강한 어조로 명령하는 단혁성. 아버지의 명령은 꽤나 무서웠던지 다나란히 울상을 지으며 단월혁을 올려다본다. 들어가거라. 단월혁의 말에 다나란은 어쩔 수 없는 얼굴로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월광의 뒤를 졸졸 따라간다. 널찍한 장내에 단혁성과 단월혁 둘만 남았다. 덤덤한 얼굴에 단월혁을 바라보며 단혁성이 입을 열었다. 무슨 짓을 하고 온 것인지 아느냐? 너와 다툼을 벌인 이는 백룡문의 제자다. 자칫 백룡문에서 이 일을 따지고 들려 한다면 일이 얼마나 복잡해지는지 어찌 모르느냐. 백룡문? 아까 다나란이 이야기했던 삼룡이들의 문파다. 그가 이리도 걱정하는 것으로 보아 백룡문의 규모가 천원문보다 다소 큰 모양이다. 하지만 싸움의 원인을 제공한 쪽은 백룡문이다. 그자가 먼저 저희를 공격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들은 바와는 다르구나. 분명 네가 백룡문의 제자들 중 우천이라는 자에게 먼저 시비를 걸었다 들었다. 천원문의 영역에 들어와 행패를 부린 것에 대해 따지려 한 것은 맞습니다. 하나, 일이 커진 것은 그쪽이 먼저 검을 뽑아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다나란에게 설명을 들어놓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다. 상대가 검을 뽑았다는 사실까지는 모르고 있었는지 단혁성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검을 뽑았다 했느냐? 예. 아란이를 위협했고 제 다리를 베었습니다. 손속이 다소 과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조금 전 다리에서 흐른 피로 범벅이 된 바짓가랑이를 가리킨다. 그 모습에 단혁성의 두 눈에 노기가 스쳐 지나갔다. 자신의 딸을 위협하고 아들에게 검상을 입혔다는 사실에 순수하게 분노하는 아버지의 모습이다. 사실이렸다. 놈들이 감히 아란이를 위협하고 내게 검을 휘둘렀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검이 그 증거입니다. 조금 전 우천이라는 놈의 검을 들고 오길 잘했다고 생각하며 단월혁이 검을 내밀었다. 그 검을 받아드는 단혁성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는다. 분노를 억누르기 위해 필사적인 모습이다. 그의 분노는 타당하지만 자신보다 큰 문파를 상대로 일이 커지면 여러모로 좋을 것이 없다. 놈이 한 짓의 죗값은 제가 받아내었으니 일이 커지지 않도록 이 정도 선에서 정리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단월혁의 충고의 단혁성은 짧은 침음성을 흘리더니 말없이 단월혁의 다리를 바라보았다. 언뜻 보기에도 얕지 않은 검상이다. 막대, 거기 있느냐? 단혁성의 말에 입구를 지키던 둥보가 헐레벌떡 뛰어온다. 예, 문주님. 소문주를 부축해서 데려다주고 의생을 불러 상처를 봐주도록 해라. 예, 가시지요, 소문주님.
말이 좋아 부축이지. 그를 업을 기세로 등부터 내민다. 단호력의 얼굴이 보기 좋게 일그러졌다. 전 괜찮습니다. 말을 하면 들어라. 막태, 무얼 하느냐? 예. 소문주님, 어서 가시지요. 힘으로 저항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므로 단호력은 결국 막태에게 실려 방으로 안내되었다. 그나마 단호력의 비리비리한 몸과는 달리 막태의 덩치가 워낙 듬직했기에 탑승감은 꽤나 편안했다.